여러분, 인플레이션 공포 이제 현실이 돼간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고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가 5.4%로 또 13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의 예상치는 5.3%였거든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것을 보면 5.3% 정도 될 거다. 그렇지만 0.1%포인트 소폭 상회했습니다. 2008년 7월에 5.5% 이후에 13년 2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13년 2개월 만에 최고치. 게다가 여러분 5%의 물가는요. 지난 5월부터 시작을 해서 5개월 내리 5%를 찍고 있습니다. 5%를. 5개월 내리.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은요. 목표치를 2% 세웠습니다만은 지금 2%를 훨씬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훨씬.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에는 고물가 시대가 덮쳤다. 이렇게 아예 인정을 해버립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아예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그런데 이 공포가 얼마나 더 갈 거냐가 문제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빨리 찾아들어서 서민 생활이 좋아져야 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가를 뭐가 올렸는지 무엇이 물가를 이렇게 많이 올리는지를 찾아보면 해결책도 나오겠죠. 첫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미국산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유가 보세요. 80.5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야말로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1년 전에 대비하면 24.8%나 올랐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무려 말입니다. 1년 새에 42.1%가 치솟았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가가 지금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줬다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바로 식품 가격이에요. 세계 식량 지수가 8월에 127.4까지 올라갈 정도로 근래 들어서 최고치입니다. 당연히 식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 육류나 계란이 1년 사이에 10.5%나 올랐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고차나 트럭 같은 경우는 24.4%가 상승했고요. 집값도 3.2%나 올랐습니다. 집값도.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물가가 계속 폭등하는 거죠. 전월 대비해서도 지금 오히려 올랐습니다. 0.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월가의 전망치는 0.3%였습니다만은 그거보다 훨씬 상회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0.4% 물가가 오르는 것은 월별 0.4%니까 이게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유가가 오르고 식품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생산 비용의 증가를 가지고 온다. 결국 이것은 또 소비자 물가에게 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다음 달 가면 더 악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문제는요. 지금 물류 대란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생산도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다가 임금 인상까지 지금 계속 겹치니까 소비자 물가는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기관들도 앞다투어서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합니다. IMF 국제통화기구도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7%에서 6%로 낮췄습니다. 미국의 성장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내년엔도 마찬가지로 낮췄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 올라가는 만큼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면 여러분, 결국은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월가의 전문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일부 비관론자들은요, 스태그플레이션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성장률은 뒤처지고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더 심각합니다. 미국보다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올라가는 모든 요소들이 식품 가격이 올라가고요, 여기다가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미국은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처럼 기름을 생산하는 국가예요. 우리는 모두 수입합니다. 식품도 자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식품도 자급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쌀 외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들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수입 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지금 공급망이 다 무너졌다, 붕괴했다, 하역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급이 돼야지 팔지 물건이 안 오는데 어떻게 파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공급망은 완전히 지금 붕괴한 모양새거든요. 물류 대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공급이 그만큼 떨어지면 가격은 또 더 올라가요. 안 그래도 유가도 오르고 식품 물가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는데 공급마저 제때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가격을 더 폭등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국은행 이주일 총재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니야, 이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 오판하면 또 큰일 난다. 경제는 한번 오판하면요, 경제 전체가 망가지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거든요. 우리 부동산에서 봤잖아요. 부동산에서 정부가 공급 정책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규제만 통해서도 집값을 낮추겠다는 그 위험한 발상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어디 부동산 시장만 망가뜨렸습니까? 금융시장은 안 망가뜨렸습니까? 통화시장은 어떻고요? 물가시장은 어떻고요? 지금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전제를 두고 경제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만큼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원자재를 많이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식품도 많이 생산하는 것도 많아요. 밀이나 보리나 이런 거는요, 미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생산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책 담당자들이요, 너무 안이하게 경제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처럼 말로는 위기다 위기다 하는데 실제 행동은요, 위기가 아니라 그냥 쇼한 거다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답할 지경이에요. 세계는 지금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경제 수장들은 그만큼 고민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